회견문과 보도자료는 별도로 메일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공약을 최우선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 공약을 선정하게 된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기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선거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들은 이미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밋빛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새만금 중심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국혁신당만의 공약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공약은 별로 없고 큰 공약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실행 가능하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서 전북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5개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 덧붙여서 좀 어떤 거에 우리가 5개 공약에서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는지 그런 좀 새만금과 무주 쪽, 동부와 서부 쪽을 나누어서 양쪽에서 청년과 장년이 서로 결합하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새만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 영업이익, 잉여이익 등들이 전라북도 전체로 어떻게 분배되고 공유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또 그런 공약을 발표를 섣불리 했다가는 이게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쨌든 새만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무주 쪽의 방산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서로 잘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연결벨트를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아까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출마자 현황은 자치단체장은 7군데에서 출마를 했고요. 시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합쳐서 64명 정도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 당선 가능성이나 기대하고 있는 뭐 단체장 내지는 지방의원 이렇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단체장은 3명이고요. 지금 접전 중에 있는 상태고 때로는 골든크로스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익산 같은 경우에 선거구 쪼개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들 당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의 지역구 후보들은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북의 시군 기초의회가 약간의 다양한 색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도 뭐 최소한 비례대표 2명은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1색의 도의회가 아니라 적어도 1~2명이라도 다른 정당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전북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아까 3군데 어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읍, 장수, 부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어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지역은 정읍입니다. 고창은 어떻게 보세요? 고창은 지금 유기상 후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 후보가 부패 정도가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아직 고창 국민들이 그 부패한 후보를 심판할 마음이 덜 되었는지 우리 후보의 그 지지율이 조금 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말씀드려서 관심 가져주시면
금방 극복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고창 관련해서 보도를 잘 안 해주실 계시고 특히 부안에도 최근에 어마어마한 돈 뭉치가 직접 전달한 돈 뭉치가 발견되고 지역 신문에 다 났는데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더니 군 단위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을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제가 아까 부패의 저수지, 부패의 백화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고창 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부안 군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부패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공식 공표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으로 돼서 공천에서 안 되신 분들도 조국쇄신당에서 마치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당에 민주당 공천이 안 돼서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은 상대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우리 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당 후보를 받을 자격이 우리 공천심사 기준에 상대당의 예비 후보로 경선을 한 사람은 우리 당의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아마 민주당 당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탈당하고 오신 경우는 그 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오신 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민주당 공천 과정이 그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전북도지사 관련해서 김관영 도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제명이 됐는데 그러면 부안 군수나 고창 군수는 왜 제명을 안 하고 있는지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을 심지어는 공천 취소까지 했는데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히 호남에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봉착,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지지율의 보수 직결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은 공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패했다고 공천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패해도 공천을 주는 이런 무원칙 비일관성의 공천을 호남에서 자행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지금 특히 전북 사람들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밑바닥의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그런 나쁜 후보들을 공천했으면 공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타당에 대해서 욕이나 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민주개혁 진보 진영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전북 지역에서 비례 지지 득표율이 45% 정도 얻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그때하고 그 어떤 뭐 민심 지형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시죠?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 후보가 나온 지역에는 지역과 다른 지역 전체를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막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지지도를 보면은 대개 15%에서 18%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에 17%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나오는데 우리 당 후보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부안도 마찬가지고 고창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에서 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당 특히 정당 투표에서 우리 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이 상당 부분 더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거리감이 있는데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의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아서 네. 실제 투표는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총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정책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치 질문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준비한